처음에 느낀 것은 첫 재판정에 들어갔었는데 그 피고인들이 이 수갑을 차고 나와요. 수갑을 차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소송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갑을 풀고 그 재판장 정면에 좌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해서 그걸 풀라고 그랬죠. 그때 교도관들이 놀래요. 이 서울에 다른 부에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다른 데서 폭력보다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떠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만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재판 진행은 내가 하는 명령이니까 풀어라 이렇게 했죠. 그날 재판을 하고 나가니까 다른 부장들이 와서 그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에 있는 대로 해야지. 내가 그 2년 동안 재판을 하는 동안 난 한 번도 그런 걸 당해본 일이 없어요. 와서 뭐 떠들다든지 무슨 와서 재판을 방해하는지 무슨 소리친다든지 나는 그런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 하버드 로스쿨 어드미션을 받았습니다. 84년 9월 학기에 간 거죠. 법정 방청 프로그램을 한 것도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민사 단독 하던 시절에 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부고들은 풍월이 있어서 와서 그때 민사 단독을 했는데 단독 판사끼리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재판하면 자기가 모르니까 서로 남의 재판을 방청하고 한마디씩 얘기를 해주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판사가 5명이었는데 돌아가신 이태원 판사, 전현숙 재판관 남편, 김영훈, 정남희, 서희서, 나 이렇게 5이서 돌아가면서 남의 재판을 하루 종일 봤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4명. 그러니까 그걸 한 바퀴 돌아가는데 한 몇 달 걸렸어요. 석 달.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을 같이 먹어서 강평을 해주고. 근데 그걸 내가 발표를 하지 않은 게 천추한인데 그 당시 토론했던 내용이 이만큼 되는데 그때 썼어야 되는데 우리 한다는 것도 딱 해서 도장도 5명 찍고 서로 약속을 하고서 그래서 그걸 이제 구전으로 했는데 그것이 그런 걸 했다고 이해창 대법관도 막 칭찬을 하고 어디 가서 이런 사람도 있다더라 뭐 얘기도 하시고.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자기가 몰라요. 테니스나 골프 치시나요? 자기 폼을 자기가 모르거든요.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 굉장히 좋은데 요새 사람들은 이제 법정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비디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것이 아마 판사들 작업 중에 모니터링을 스스로 한 아마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게 이제 86년. 그러니까 형사법원 가기 전에 민사 단독 시절에 했죠. 사법발전위원회는 큰 일을 했었죠. 지금 소위 영장 실질심사 제도라는 것이 그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사법부에 최초로 도입되게 하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특허법원이 새로 만들어진 거 그것도 계기가 됐고, 또 행정법원도 그때 소위 이제 태동이 됐고, 그다음에 또 지금 합의부 지원이 없는 소위 시군에 법원이 없는 시군에 시군 법원을 만드는 일이 그때 말하자면 소위 안건으로 제시돼서 그것이 통과돼서 국회를 거쳐서 지금 각 시군에 시군 법원이 설치된 것도 그때 말하자면 되고, 그래서 우리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었어요. 사법제도 개혁위원회에서 토론해서 내린 그 결론을 거의 소위 대통령께서도 수용을 하셨고, 그 뒤에 국회에 말하자면 그걸 법안으로 정부안으로 해서 넘어갔었을 거예요. 개혁이라고 말하는 제도 자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법에 있는 대로 하자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지금 공판중심주의나 뭐 구술주의나 이런 것은 법에 다 있는 것이고, 민원실을 고치는 건 그런 건 전부 다 국민이 소위 주권자라는 그런 인식하에 한 것이고, 과거사 정리하는 것은 잘못된 재판 고친 것이고, 그래서 다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걸 고쳐나가자는 것이었지,
내가 말하자면 새로운 제도를 고안해가지고 뭐 소위 그 사법부를 뭐 개혁하자 그런 전제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세계 각국의 사법 제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이 배심원제든 참심원제든 어떤 형태든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재판 제도를 가진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어차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이 그런 재판을 하는 국민을 재판에 참여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관이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재판을 그냥 일방적으로 재판하는 거는 좀 이게 민주주의 이념에서 좀 문제가 있다. 국민이 스스로 재판에 관여하도록 해서 재판자와 피재판자가 이렇게 동질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이것이 무슨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재판하자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의 상식에 의해서 이 재판을 하자는 얘기니까. 법정 중심의 재판, 이제 와서 말로 자기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말하자면 재판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 재판에서 조사한 증거에서 사실을 확정해야 판사에 의한 재판이지, 검사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수사 중심주의지, 말하자면 거의 판사에 의해서 사실 확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제 법정에서 조사가 돼서 증거 능력 있는 서류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그 내용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 이제 소위 증거가 되느냐 하는 것은 증명력이 있어야 이제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말하자면 형식적인 조사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법조 비리가 생기는 소위 원인이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말하자면 큰 원인은 뭐냐? 그러니까 판사를 만나서 좀 하소연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법조 비리를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공개된 장소에서 판사와 당사자가 소위 사건에 관한 모든 모습을 제대로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이 되면 법조 비리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